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어요. 현재 약 1조 원에 달하는 판매 대금이 정산되지 않고 있으며 많은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죠. 이는 단순히 두 회사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나라 이커머스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죠. 이 영상에서는 이 사태의 핵심 인물인 구영배가 누구인지, 또 이 사태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왜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번졌는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영배의 이야기는 1966년 전라남도 구례군에서 시작됩니다. 평범한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뛰어난 실력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자원공학과 입학으로 이어졌죠. 대학 졸업 후 구영배는 남들과는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국내 대기업 대신 그가 선택한 곳은 미국계 석유 개발 기술 기업 슐럼버거였습니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크게 바꿔놨습니다. 8년간 그는 중동, 이집트, 오만, 인도,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며 석유 탐사와 유전 개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에게 글로벌 비즈니스 감각과 도전 정신을 심어주었죠. 그러나 1999년 구영배는 또 한 번의 큰 변화를 맞이합니다. 서울대 선배인 인터파크 이기영 회장의 제안으로 한국으로 돌아와 인터파크에 합류한 것입니다. 인터파크에서 그는 사내 벤처 형태로 구스닥이라는 프로젝트를 맡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나고 구영배는 큰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실패는 그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죠. 2003년 12월 구스닥은 지마켓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마켓의 성공은 놀라웠습니다. 공격적인 마케팅과 파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빠르게 시장을 장악해 나갔죠. 2006년 나스닥 상장, 2007년 업계 1위 등극 등 G마켓은 승승장구했습니다. 구영배는 2009년 G마켓을 이베이에 성공적으로 당시 5,500억 원에 매각합니다. G마켓 매각 이후 구영배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에겐 한 가지 제약이 있었죠. 이베이와의 계약으로 10년간 한국에서 동종업계에 종사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를 위기라고 생각했지만 구영배에겐 기회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해외로 돌렸고 2010년 싱가포르에서 새로운 모험을 시작합니다. 싱가포르에서 그는 이베이와 함께 디오시스라는 인터넷 서비스 기술 회사를 설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곧 이커머스 플랫폼 Q10을 창업하죠. Q10이라는 이름에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Q와 10을 합친 것인데 이는 구영배의 성인 구와 열을 의미하는 10을 합친 것이라는 설이 있죠. 구영배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이베이도 실패한 동남아 시장을 제패하는 것. 그의 도전은 시작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은 독특했습니다. Q10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춘 현지화 전략을 폈고 특히 한국의 기술력을 적극 활용했죠. 실제로 Q10의 사이트 관리와 기획 등 주요 업무가 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이런 전략은 효과를 발휘했고 Q10은 점차 동남아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특히 일본에서의 성공이 두드러졌죠. 한편 한국에서도 Q10의 이름이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해외 직구 열풍과 함께 Q10은 한국 소비자에게 인기 있는 일본 직구 사이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2018년 Q10은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이베이가 Q10 재팬을 인수하면서 구영배는 나머지 Q10 지분을 모두 확보하게 되었고 완전한 경영권을 갖게 되었죠. 이렇게 구영배는 G마켓 매각 이후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글로벌 기업 Q10을 일구어냈습니다. 그의 도전은 국경을 넘어 계속되고 있었고 이는 그의 다음 행보를 예고하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구영배에게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이베이와의 10년 계약이 끝나면서 한국 시장에 재진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구영배는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놀랍게도 자신이 설립했던 G마켓이었습니다. 2021년 이베이 코리아 인수전에 참여했지만 아쉽게도 신세계에 밀려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는 그의 한국 시장 공략의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2022년 9월 구영배는 티몬을 인수하며 본격적인 한국 시장 재진입을 알립니다. 이어 2023년 그는 더욱 과감한 행보를 보입니다. 3월 인터파크 커머스, 4월 위메프를 연이어 인수하며 한국 이커머스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킵니다. 2024년에는 해외 기업 위시와 국내 AK몰까지 인수하며 그의 사업 확장은 계속됩니다. 이런 공격적인 인수합병 전략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영배의 대담함을 높이 평가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적자 기업들을 무리하게 인수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우려는 현실이 됩니다. 2024년 7월 큐텐은 정산 지연 사태를 겪게 됩니다. 7월 초부터 이상한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위메프 판매자들 사이에서 미정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판매자들이 정보를 공유하는 사이트에 위메프의 대금 정산 지연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답니다. 7월 11일 위메프 측에서 첫 해명이 나왔어요. 전산 문제로 인한 기술적 오류 때문에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다고 했죠. 그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복구 작업을 완료하고 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17일에는 큐텐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어요. 플랫폼을 고도화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전산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죠. 그리고 피해를 본 위메프 판매자들을 위한 보상안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7월 23일 위메프에 이어 티몬까지 대금 정산이 지연되기 시작했거든요. 이때부터 대기업 유통회사들을 중심으로 판매 계약 취소와 사이트 철수가 시작됐어요. 여행사들도 항공권과 호텔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본격화됐습니다. 7월 24일에는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피지사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 간편 결제사들이 위메프에서 철수했거든요. 이로 인해 소비자들의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피해자들이 티몬과 위메프 사옥을 점거하며 환불을 요구했어요. 양사 대표들이 순차적 해결을 약속했지만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환불을 받지 못했습니다. 7월 28일에는 피해자들이 큐텐 코리아 사옥 앞에서 우선 집회를 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월 29일 구영배 큐텐 대표가 큐텐 지분과 개인 자산을 활용해 피해 회복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티몬과 위메프가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해버렸어요.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사태의 첫 번째 원인으로 언론에서는 큐텐 그룹 자회사인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을 위한 무리한 확장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큐익스프레스는 큐텐 그룹의 물류를 총괄하는 유통기업입니다. 이 회사의 실적을 늘려 나스닥에 상장시키기 위해 큐텐은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 커머스, 위시 등 여러 쇼핑몰을 인수했습니다. 인수 후 큐텐의 행보를 보면 의도가 더 명확해집니다. 위메프와 티몬을 인수한 뒤 이 쇼핑몰들에서 판매하던 해외 직구 상품을 일괄 등록 정지시켰습니다. 대신 해외 직구 상품을 판매하려면 큐텐에도 상품을 등록하도록 규정을 바꿨죠. 이렇게 해서 위메프와 티몬에 입점한 해외 직구 판매자들에게 큐텐 입점을 강제하여 큐익스프레스의 물동량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인수한 쇼핑몰들이 만년 적자에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는 큐텐의 현금 흐름과 자금 사정에 큰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위시의 인수가 결정타였다고 합니다. 티몬은 인수할 때 현금을 들이지 않았고 인터파크도 매각 대금 대부분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위시는 달랐습니다. 2024년 2월 13일 큐텐은 위시를 1억 7,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300억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인수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위메프와 티몬의 정상금을 사용했다는 의혹입니다. 구영배 대표는 국회 정무위 긴급 현안 질의에서 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위시 인수 비용 중 현금은 400억 원에 불과했고 한 달 내에 바로 상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정산 대금 지연의 원인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자금 유용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큐텐 그룹의 정산 지연 사태에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상품권을 이용한 돌려막기 전략입니다. 티몬은 정산 지연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계열사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해왔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급하게 현금을 확보하고 매출액을 부풀리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시스템입니다. 이 회사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꽤 복잡해 보이지만 실은 간단합니다. 먼저 피지사란 전자결제 대행사로 이커머스에서 결제 지불 대행 서비스를 하는 중개업체입니다. 그래서 플랫폼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물건을 팔면 피지사가 그 돈을 받습니다. 피지사는 일주일 이내에 이 돈을 티몬이나 위메프에 줍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는 이 돈을 바로 판매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한 달에서 두 달 후에 줍니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동안 티몬과 위메프는 이 돈을 갖고 있는 거죠. 즉 회사가 한동안 큰 돈을 쥐고 있을 수 있다는 뜻이죠. 이 모델은 거래가 계속 늘어날 때에는 아주 좋습니다.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하지만 만약 거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어오는 돈보다
플랫폼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이 더 많아지게 되죠. 이 방식은 마치 돈이 없는 사람이 신용카드로 돈을 빌려 이전 카드 빚을 갚는 것과 비슷합니다. 상품권을 팔아 얻은 돈으로 판매자에게 줘야 할 돈을 마련하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하면 결국 빚은 계속 쌓여갑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방식을 반복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판 상품권 때문에 생긴 손해를 메우려고 또다시 상품권을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 갚아야 할 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7월 초에는 상황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티몬은 티몬캐시라는 선불 충전금을 대대적으로 할인 판매했어요. 심지어 이걸 페이코 포인트로 바꿀 수 있게 해서 현금화하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런 큰 할인은 잠깐 동안만 하는 건데 티몬은 계속해서 많은 양을 팔았습니다. 결국 피지사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티몬이 판매 대금은 빨리 받으면서 고객에게 상품권은 늦게 주는 걸 보고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죠. 피지사는 티몬에게 판매를 중단하라고 요청했고 티몬이 이를 무시하자 결제 대금 지급을 보류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티몬의 계획이 무산되었고 결국 지금의 정산 지연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상품권 할인 판매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위험한 전략입니다. 할인한 만큼 나중에 더 많은 돈을 갚아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담보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방식을 택했으니 마치 아무런 보증 없이 고금리 대출을 받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결국 큐템그룹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침체, 금리 상승, 중국 저가 쇼핑몰의 한국 진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상품권 판매로 급한 불을 끄려 했지만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제 큐텐그룹의 정산 지연 사태의 또 다른 원인인 긴 정산 주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는 물건이 팔리고 나서 판매자에게 돈을 주는 데까지 최대 60일이나 걸립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해 여러분이 물건을 사고 2달 동안 티몬이나 위메프가 그 돈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회사가 마음만 먹으면 60일 동안 모은 돈을 들고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다른 쇼핑몰과 비교해보면 이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알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 G마켓, 11번과 같은 곳은 보통 물건 배송이 완료되고 나서 3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돈을 줍니다. 심지어 미국의 아마존도 2주 정도면 정산을 끝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돈을 붙잡고 있을까요? 아마도 이 돈으로 돌려막기를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2024년 7월 초에 5월에 판매된 물건의 대금을 정산했다고 합시다. 이는 5월에 판매 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준 게 아니라 6월과 7월에 들어온 돈으로 5월 판매 대금을 지불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돌려막기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돈이 돌지 않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정산은 물론 환불도 매우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구영배의 큐텐그룹 대표는 국회에서 이렇게 답했습니다. 대부분의 돈은 가격 경쟁 때문에 프로모션으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또 남은 현금이 없다고도 했죠. 결제 대금의 행방에 대해서는 대부분 누적된 손실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긴 정산 주기로 인해 회사가 판매 대금을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고 이것이 현재의 정산 지연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구영배의 삶과 티몬과 위메프 사태의 전개 과정, 원인과 영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이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커머스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정부는 이커머스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재무 건전성과 관련된 부분에서요. 세 번째로 소비자들은 더 신중하게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선택할 것입니다.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겠죠.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